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국내에 계신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방송으로 찾아뵙습니다. 정치꾼들이 세상을 어떻게 망치는가를 오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제주 제2공항 관련 이야기인데요. 제주 제2공항이 필요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논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와 제주도는 제2공항을 밀어붙일 기세입니다. 기본고시도 했고요. 공항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뜻도 제대로 모아지지 않은 상태인데도 그렇습니다. 더 심각한 건 제주공항 부지로 예정된 곳에 벌써부터 아니 진작부터 땅 투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이 문제를 오랫동안 천착해 오신 제주참여환경연대 홍영철 대표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멀리 제주에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 제주에서는 우리 홍 대표님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서울이나 또 다른 지역에서는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네네.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예, 저는 제주 참여환경연대라는 단체에서 지금 대표직을 10년째 해오고 있는데요. 저희 단체부터 좀 말씀드리면 제주도는 1991년도에 제주도 개발특별법이라는 게 그때 만들어졌습니다. 그건 네. 제주에 뭐 각별한 의미를 갖는 네, 법인가 그러니까 보네요. 제주를 개발하겠다는 그 간단한 취지는 그건데요. 그래서 그때 제주도개발특별법이 만들어질 때 그 제주도에 있는 재야 지식인들이라든지 학생운동권, 심지어 해녀분들까지 같이 이거에 반대하는. 아니 개발하자고 하면 보통 지역에서는 찬성하고 박수 치는데 반대할 만한 일이 있었군요. 상당히 반대보다는 찬성이 많으실 텐데 기본적으로 그때 해녀분들이 같이 하게 된 이유는 지금은 제주도 와 보면 탑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공항 근처 아닙니까? 예, 공항 근처입니다. 공항 근처인데 바다인데 예쁜 몽돌이 있던 그런 바다였고요. 그래서 해녀분들이 거기서 이렇게 생활의 터전으로 생업 터전으로 거기서 전복도 잡고 소라도 잡고 미역도 따고 이런 곳인데 그곳을 매립을 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최초의 매립인데요. 그러면서 해녀분들이 그거에 대한 반대 활동들을 하면서 공교롭게도 그때 이제 제주도 개발특별법과 맞아 떨어지면서 제주도에 있는 시민들이 전부 다 이제 좀 요거에 대한 반대 운동을 하자는 취지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 명칭은 제주도 개발특별법 반대를 위한 범도민회. 그러니까 특별법의 내용 전체 반대보다는 무분별한 개발하지 마라. 그렇죠. 그때 제주가 어떤 섬인데 이런 취지였군요. 예. 그때는 그 특별법이 통과되면 어쨌든 외지에 있는 자본들이 들어와서 무분별하게 개발을 할 거고 결국 도민들은 거기에 들러리가 될 거고 우리 예전에 하와이 같은 경우 보면 원주민화되는 그 주민들은 훌라춤이나 추고 이제 그런 식으로 전락하게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 우리 범도민회 요구는 이런 개발을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게 아니고 도민이 주체돼서 개발하자. 그리고 그 개발의 이익을 도민들한테 환수할 수 있도록 특별법이라는 게 제대로 만들어져야 된다. 그게 이제 91년에 그런 소위 활동이 있었고요. 그 활동이 모태가 돼서 제주 참여환경연대가 탄생한 건가요? 네, 그렇죠. 91년도에 출범을 해가지고 올해로 이제 33년이 계속 활동해 오다가 그거는 그때 당시 91년도는 어떤 상설 조직이 아니고 임시 조직이었고 그러면서 제주도에 이제 시민운동이 본격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상설적인 이런 시민단체가 필요하겠다 해가지고 2001년도에 지금의 제주 참여환경연대라는 이름으로 재창립을 한 것이죠. 그 전에 그러니까 33년 또는 23년 됐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꽤 오랜 역사네요. 주로 활동하신 게 참여하고 환경이 들어가니까 서울의 참여연대 비슷한 활동도 많이 하셨고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이 하는 활동도 많이 하셨고, 네. 굉장히 이것저것 다 활동이 한다고. 아니 그러니까 활동이 네. 많았겠습니다. 네. 네. 저희도 처음에 시작한 거는 참여연대가 저희 그 1997년도에 아마 참여연대가 창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94년이죠. 네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상설적인 시민 단체로서 이런 개발 감시라든지 권력 감시 활동을 하자고 하면서 참여연대로 할까, 제주 참여연대로 할까, 아니면 우리 단체가 예전부터 개발에 맞서서 이런 또 개발이 환경적으로 보존해야 될 곳을 개발하거든요. 네, 네, 땅값이 싸기 때문에 그런 곳을 개발하기 때문에 항상 이런 환경적인 것과 개발이 엮여 있습니다. 권력이 또 특히 제주라는 지역적 그렇죠. 특성이에요. 그렇게 엮여 있기 때문에 어쨌든 환경적인 문제, 그 당시에는 환경 운동을 하는 이런 단체들이 없었기 때문에 어쨌든 참여연대에다가 환경적인 환경 보존 활동도 하자 해가지고 참여 환경연대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서 뭐 어떤 분들은 환경운동연합이 아닌가 또 혼동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뭐 지역에 맞게 형편에 맞게 또 일에 맞게 단체 이름도 정하고 또 활동도 정해 나가는 거니까요. 10년째 대표라고 하셨는데요. 상근 대표시죠? 네, 상근 대표로 보통 활동하고 대표는 저 위에 어딘가 계시고 그런데 살림 끌어가는 게 만만치 않을 텐데요. 어떠세요? 네, 이 뭐 단체가 일반적인 환경 운동 단체가 아니고 권력 감시를 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제주 도정이나 중앙 정부로부터 이제 뭔가 이제 보조금을 받거나 아니면 운영비를 받거나 하면은 전혀 이제 감시 활동이 안 이루어지거든요. 네, 맞아요. 입금에서 사랑이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그런 어떤 운영비는 기본이고 그런 보조금 사업도 이제 꼭 필요한 거 아니면 하지 말자. 그런 걸로 때문에 이제 거의 운영은 회원들의 회비로만 운영이 됩니다. 회비로만 운영되고 방송 보시는 분들 쭉 이제 들어보시고요. 그다음에 사실 지역에서 이렇게 단체를 특히 자주적인 단체,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일부러 사용하는 단체들 꾸려가기 만만치 않은데 제주 참여 환경연대 이름 기억해 주시고요. 회원으로도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신 까닭, 멀리 제주에서부터 모신 까닭은 제2공항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요. 제2공항 관련해서 제주환경연대가 발표한 거 제가 봤습니다. 소식지를 받아보고 와, 뭐 이렇게 탄성을 질렀는데 일단 제2공항 짓는 건 확정된 건가요? 네, 지난 올해죠. 올해 9월 6일 날 기본계획 고시가 됐습니다. 기본계획 고시가 됐다는 것은 어떤 법적인 절차에 들어갔다 하는 거고요. 그 이전에 어쨌든 그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해서 국토교통부가 이 제2공항에 대해서 그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환경부가 여러 가지 전력 환경 평가 단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재검토를 하다가 최종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반려를 했거든요. 안 된다. 반려라는 의미는 환경부는 이 제2공항 사업에 대해서 동의해 줄 수 없다 하는 의미인데 이 정권이 바로 바뀌어서 윤석열 정부에서 그 당시 또 이제 원희룡 당시 도지사가 국토부 장관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바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공약 사항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바로 이것을 문제가 여전히 전략환경평가에서 문제가 여전히 있었음에도 그냥 정권이 바뀌자 바로 이게 동의가 됐습니다. 협의가 된 거죠. 환경부랑 국토교통부랑. 그래서 그 다음부터 급속하게 추진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고시도 계속 미루다가 올해 9월 6일 날 되면서 어쨌든 이 추진이 기정사실화됐다. 아니 그 국책 사업이니까 뭐 국토교통부나 환경부의 의견도 중요하고 행정 절차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제주도민들의 뜻이잖아요. 그렇죠. 제주도민들이 지금 제2공항을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당초에는 이게 도민들이 그 처음에 발표됐을 때는 2015년도에 11월에 발표됐는데 그 당시는 도민들이 찬성이 많았습니다. 거의 70%가 찬성이 많았었는데 점차 이제 여러 가지 제2공항의 문제점들 이런 게 드러나면서 찬반이 팽팽해졌어요. 50대 50. 뭐 이렇게 되니까 그 우리 이제
시민사회 쪽에서는 이거 제2공항의 여러 쟁점들에 대해서 검증을 하자, 제안을 하고 검증을 해서 시민들의 도민들의 의견을 물어가지고 결정 추진 여부를 결정하자.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실제로는 뭐 그 여러 쟁점들에 대해서 토론하고 최종적으로 2개의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서 여론조사까지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반대가 우세하게 나왔습니다. 둘 다. 네. 그런데 원희룡 당시 도지사가 이것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사실 그 전에 국토부하고 민주당하고 도지사가 다 합의를 한 거거든요. 합의를 해서 당시 도지사는 원희룡 도지사가. 원희룡 도지사죠. 합의를 해서 반대가 많이 나오면 추진하지 않겠다. 그런 약속을 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개 여론조사 다 이 찬성보다 반대가 많이 나온 거예요. 아니 네. 그러니까 주민 투표라는 네. 뭐 그걸 네. 하지는 않았지만 네네. 그에 준해서 한 거고 그렇죠.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협력해서 한 거고 네. 시민사회가 같이 네. 그거를 원희룡 씨가 뒤집었다고요? 네, 사실 공론화랑 와. 마찬가지인데요. 그 당시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네. 이거를 모여서 공론 조사 형태로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차례 TV 토론을 통해서 쟁점들을 도민들한테 알리고 그럼 도민들께서 이제 최종적으로 여론조사를 통해서 결정을 하자 해서 결정을 했는데 원희룡 도지사 뒤집었습니다. 원희룡 도지사는 그 전부터 전과가 있는데요. 그 제주도에서 영리병원을 추진할 때도 그 녹지국제병원이라고 중국 네. 자본이 이제 돈을 대는 영리병원을 추진하면서 그때 공론화를 한번 했거든요. 뭐 본인 주도하에 공론화를 한 거죠. 공론화를 했는데 그때도 반대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또 그걸 뒤집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도지사를 하는 게 네. 민주주의 제도 덕분이잖아요. 그렇죠. 지방자치를 안 했으면 도지사 될 일도 없었던 거고 네. 이런 수기 과정, TV 토론을 하고 여론조사를 하고 하는 게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인데 네. 그걸 그냥 단박에 도지사가 뒤집을 수가 네, 있나요? 한두 번이 아니고요. 그래서 우와. 이제 원희룡 지사를 제주도에서는 히노키오라고 부릅니다. 별명이. 예. 피노키오처럼 네. 원희룡의 히노키오. 히노키오. 아니 히노키오는 좀 귀엽긴 한데 이거 반민주잖아요. 이거는. 네, 그렇죠. 네, 그런 고약한 분이네요. 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어쨌든 도민들의 그런 의사 결정을 본인이 뭐 본인 판단으로 뒤집어 버려요. 그러면 네. 그것들이 자기도 도민의 투표로 결정된 사람인데 선출된 사람인데 기본적으로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 어떤 방향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지 그 자체가 전혀 근본이 없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됐어요. 네. 그렇게 민주주의에 반해서 도민들의 뜻에 어긋나게 움직였던 사람이 중앙정부로 국토부 장관이 됐으니 네. 제2공항은 힘을 얻게 된 거네요. 그렇죠. 그건 그렇고 네. 그러면 지금 도지사의 네. 협력이나 네. 도지사의 뭐 동의 절차 이런 건 필요 없는 겁니까? 국책 사업이어서? 이제 고시가 된 다음에는 네. 제주도 같은 경우는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권한을 제주도로 갖고 왔습니다. 네네. 갖고 와가지고 제주도가 국토부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는데 사실 도지사가 최종적으로 그러면은 그 국토부의 이 사업 계획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 과정을 거쳐서 그거에 협의를 해주면은 실질적으로 제주도의 이 권한이 거기에다 쓰이는 거죠. 네네. 쓰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환경영향평가 과정이 남아 있지만 보통 이제 환경영향평가 과정을 보면 전략 환경영향평가가 있고 환경영향평가가 있는데 전략 환경영향평가는 이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 네. 그거를 결정하는 것이고 환경영향평가는 여러 가지 환경에 영향을 주는 것들을 어떻게 저감할 것인가. 그러니까 사실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은 이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의 부정적인 영향을 좀 최소화한다는 그런 측면이 그러니까 있기 법률적으로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지만 도지사가 도민의 대표로서 특정 사업, 국책 사업이라 하더라도 제2공항 같은 거를 대놓고 반대하면 네. 중앙정부가 추진하기는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네. 근데 지금 도지사는 민주당 소속이죠. 네. 이분은 입장이 뭡니까? 제2공항? 이분은 아주 그 자기의 이 의사를 잘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네. 드러내지 않고 있기 정말요? 때문에 처음에는
지사가 되기 전까지는 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는 국토부한테 빨리 고시해라. 고시하면 그 다음부터 제주도의 시간이니까. 근데 그것을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네. 그동안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이런 사업들이 멈춰진 경우는 없거든요. 사실상 본인이 이제 그런 제주도의 시간이라고 하면서 가져와서는 본인이 어떤 뭐 이거에 대한 결정권을 주겠다 하는 것인데, 그 전에 민주당이 도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결정하자 한 것도 민주당의 결정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직도 민주당 소속이라면 그 과거에 이루어졌던 도민들의 결정 이런 것도 존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그런 것을 무시하고 국토부한테 고시를 해라 한 거는 그 과정의 그 이전 과정, 과정에 대해서 도민들이 그걸 결정한 과정조차도 무시한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원희룡이랑. 지금 도지사가 오영훈 씨죠. 오영훈. 네네. 원희룡, 오영훈 다 옛날에 학생운동했던 사람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하여튼 민주당 도지사가 돼도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이런 느낌이 좀 드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도민들로서는 상당히 실망감이 크고, 먼저 그 당선되기 전에는 네. 투표 선거 때는 본인이 뭐 제주도 도민들의 자기 결정권을 지키겠다. 그거는 즉 제2공항을 도민들이 어떻게 추진할 건지 말 건지 선택하게 하겠다 하는 건데, 실은 그 과정들이 그 앞서서 이루어진 과정들을 완전 부정해 버린 거죠. 그때는 민주당이 주도해가지고 그 도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결정하자고 했던 것인데. 민주당 소속의 오영훈 도지사까지 제2공항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보여주는 것. 네. 까닭은 뭔가요? 속마음이라 모르는 건가요? 네, 사실은 지역의 건설업체,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그동안 뭐 이렇게 그 제주도개발특별법이 만들어진 지가 30년이 지났잖아요. 네. 그동안 지역의 건설업체가 막 비대해졌습니다. 비대해졌고 뭐 도의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도 거의 대부분 다 건설업을 하고, 언론들도 뭐 대부분 다 건설업체가 쥐고 있죠. 건설업체가 지역 언론사를 소유하고 있고, 소유하고 심지어 있고. 제주는 이제 도의원, 그러니까 군의원, 시의원이 없죠. 기초가 없고 통합형이니까 도의원이 유일하게 이제 도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들인데, 이 사람들도 많은 사람이 건설업자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실 망조인데요. 이번에 오영훈 지사는 네. 그래서 제2공항을 추진할 때 도내의 건설업체를 많이 참여하게 해달라, 그런 거를 국토부한테 공문을 보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사실상 이 오영훈 지사는 이런 지역의 건설업체랑 긴밀하게 이런 건설업체 이익을 위해서, 사실은 도민들이 그 이전에 결정을 해가지고 제2공항에 대해서 반대를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이제 그 기정사실화하면서 국토부에다가 이런 제주도의 건설업체들에 대해서 공사 참여하게 해달라. 그게 더 오영훈 지사는 필요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얼마 전에는 지역의 어떤 그 업체를 몰래 방문했다가 거기에서 돈도 안 내고 나중에 발각되자 돈을 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고발한 사례도 있는데, 돈을 안 내고 뭘 해요? 무슨 거기서 서비스를 접대를 받았어요. 네. 무슨 접대를요? 그 지역의 업체 리조트에 방문해가지고 거기 이제 밀실에서 그게 뭐 마라탕을 그 접대를 받았는데, 그 자기가 돈으로 사 먹으면 되지. 그걸 창피하네요. 그러니까 그 업체도 어떤 특혜를 받았거든요. 공사를 예전에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공사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강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 나머지 부분은 공사 안 해도 된다. 근데 그 땅은 또 팔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대가를 받으러 간 게 아닌가 하는 또 의구심도 들어서 하여튼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문제는 제주 도민들이 사실 민주당에 대해서 오랫동안 많은 지지를 보내준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제2공항을 열쇠말로 해서 본다면, 제2공항 문제를 잘 해결하라고 도지사를 뽑아줬더니 이 양반이 도민이 아니라 건설업체, 건설업 부양만 하거나 건설업체의 매출만 생각한다면 이거는 완전히 배신인데요. 네, 심각한 문제입니다.
도민들을 배신하는 것이죠. 그렇죠. 배신이잖아요. 알겠습니다. 표를 누가 줬는데 건설업체 표가 몇 표나 된다고? 야, 속상하네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나눌 텐데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제주 제2공항 네. 부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셨다고요? 네네. 그럼 공항이 들어서는 부지가 대략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꽤 넓을 것 같긴 한데요. 예, 166만 평인데요. 166만 평. 네. 그 축구장 크기로 치면은 약 771의 축구장을 지을 수 있는 면적입니다. 네, 네. 근데 이 면적은 사실 지금 제주공항이 있잖아요. 네. 예, 있는데 그것보다 한 1.5배가 더 큽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큰 공항을 지을 필요가 있는가? 근데 거기는 다 이제 산림이 있고 또 농지가 있고 그런 땅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항을 진 데가 도시는 아니겠죠. 지금 돈이 많이 드니까. 그렇죠. 네. 그런 보존해야 될 녹지다 이런 네, 말씀인가요? 그런 네. 것이 상당히 맞습니다. 네. 166만 평이나 되는 땅에 공항을 짓는데 첫 번째 포인트, 지금 제주 공항에 비해서 1.5배나 넓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제주 공항만큼 만약 꼭 필요해서 진다면 100만 평이면 된다 이런 네, 말씀이네요. 그렇죠. 어. 그리고 원래 예전에 2013년도에 사전 타당성 검토를 할 때는 그 맨 처음에 그 공항 발표날 때만 해도 한 해에 4,500만 명이 수요를 예측했는데 네네. 이 최근에 기본 계획 고시 때는 3,900만으로 줄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제주공항은 3,300만을 수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한 600만 명을 더 수용한다고 그 제2공항을 짓겠다는 겁니다. 네. 근데 그 3,900만이라는 수요 예측도 뭐 고령화 추세라든지 여러 가지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 수요 예측에 대한 문제, 이게 수요 예측이라는 거는 수요 예측을 잘못하면 불필요한 국고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네, 그리고 그래서- 불필요하게 네. 나무를 베어내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 농지도 없애고 나무도 베내고 거기에 이제 지하수를 함양하는 숨골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훼손들을 하면서 불필요하게 국고 재정도 들어가는 것이고 또 뭐 이번 투기 같은 걸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결국 이제 주택 가격이라든지 뭐 그거에 따른 세금 부담이라든지 농사를 짓는 분들은 땅을 임대하기도 어려워지고 뭐 이런 실질적인 부담은 국가와 도민들이 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니, 그리고 저는 제주도민이 아니라 서울 사람인데 제가 네. 제주에 대해서 생각하는 막연한 건 뭐 도민이 아니어서 좀 송구합니다만 네. 그래도 이렇게 숲도 좀 많고 네. 뭐 산보도 할 수 있고 뭐 올레길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얼마 전에 통계 자료를 보니까 제주 도심이 네. 대구보다 덥다는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네, 여름에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 깜짝 놀라서 어떻게 대구가 데프리카인데 네. 그러면 대구는 그래도 더위를 조금 낮추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고 그렇습니다. 제주는 네. 아무것도 안 했거나 네. 더 나빠졌다는 네. 건데 네. 그런데 또 제2공항은 결론한테 삽질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걱정되네요. 녹지나 농지들을 없애겠다는 거기 네. 때문에 제주도가 올해 유독 더웠습니다. 그 열대야가 한 75일 정도 이어졌고 아이고. 그 요새는 데프리카란 말은 없어지고요. 네. 뭐 광프리카, 광주가 그렇게 더웠다고 그래요. 네네. 예, 광프리카, 뭐 제프리카 또 아이고. 제주도가 보통 제주도는 이 바다 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바다 수온이 뭐 그렇게 뜨거워지지 않으면 여름에도 별로 덥지 않고요. 네네. 겨울에 따뜻하고 원래 네. 그랬는데 올해는 유독 최근 점점 뭐 기후 온난화 영향을 가장 또 많이 받고 있기도 하고 제주도가 도로는 서울 다음으로 보급률이 높은데 또 가로수는 보급률은 전국의 최하위입니다. 좀 이상하네요. 네, 녹지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보다는 네. 사실 도로에 가로수를 심으라고 해도 관광객들이 그걸 가려가지고 경관을 못 본다. 그건 이상한 논리인데요. 네, 그러면서 네. 나무 안 심고 좀 큰 나무를 심어라 네. 하면은 큰 나무 간판 가리고 보다는 간판 가리거나 이렇게 뭐 경관적으로 이제 가려서 안 되니까 조그만 나무를 심거나 뭐 이렇게 하고 있어서 제주도가 이런 기후 온난화로 가장 큰 그 지금 위기에 있는데 제주도정의 그런 정책들은 전혀 그 제주공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죄송한 말씀, 네. 1960년대, 70년대 토건 시스템, 토건 구조 이런 데 묶여 있는 거 아닌가 결례인지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의심이 드네요. 그러니까 제주도가 지금 제주도 특별법이 여전히 있는데 네네. 특별법이 요즘 최근에는
제주도도 특별자치도가 된 지 오래됐지만 2006년도부터 됐고 요즘 강원도도 네, 네, 그렇고 전북도 전북도 그렇고요. 그렇고 특별자치도를 이제 추구하는데 사실 특별자치도라는 거는 사실상 개발을 좀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출발된 거거든요. 제주도도 그 특별법의 1조의 목적으로 규제 완화를 통해서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해 가지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겠다. 뭐 이제 그런 목적으로 특별법이 세워졌는데 사실 핵심은 규제 완화입니다. 도지사한테 모든 권한을 주고 이런 개발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개발을 하려면은 규제 완화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제주도가 자연환경이 좋잖아요. 네. 예전에 좋았고 그러면은 이 자연환경을 좋은 곳을 개발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그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 묶여있던 규제들 이런 것들을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특별자치도의 특별법을 만든 이유가 그런 이유죠. 근데 제주를 사랑하는 국민들 입장이나 네. 제주의 터전을 잡고 살아가는 도민들 입장에서는 네. 그런 무분별한 개발이 되면 제주가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회복하기 어려운 네. 거고. 뭐 공항 널찍하고 골프장 많으면 좋은 섬인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송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언론 기사나 이런 걸 보면은 우리 국민들 분들은 되게 제주도가 망가지는 것을 되게 안타까워하죠. 안타까워합니다. 네네. 안타까워하고 뭐 제주도가 뭐 환경이 좋다고 하는데 예전하고 달리 너무 망가졌다. 근데 이 제2공항이 시작된 것은 한동안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네네. 2011년도부터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때 이제 많이 들어오니까 더 중국인 관광을 받아야 된다. 뭐 그러면서 제2공항 계획이 시작했는데 사실 지금은 중국인 관광객이 오지 않거든요. 네. 아니 많이 들어와도 이런 건 어때요? 아주 근사한 셰프가 하는 음식점 뭐 네. 예약이 1년치가 찼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예, 예. 제주에 가려면 중국 사람들이 네. 한 6개월은 기다려야 된다. 그런 환상의 섬이 되면 더 귀한 공간이 되지 않나요? 그렇죠. 오는 대로 다 받아가지고 난장판을 만들어내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양적으로만 그 관광객을 늘려가지고 네. 어쨌든 빨리 돈을 벌게 하는데 거기에는 이미 이제 숙박업체라든지 렌트카 업체라든지 또 전세버스 업체라든지 네. 또 음식업체라든지 이런 데가 이미 이제 목소리가 큽니다. 네, 관광협회가 저희도 목소리가 매우 강하거든요. 네,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대부분 많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네, 많이 들어와서 빨리 이제 이익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네. 되고 있는 거죠. 제주 참여 환경연대가 정말 고단한 싸움을 계속 네. 약간 견제가 안 나오는 고단한 외로운 싸움을 하고 계시네요. 자, 네. 땅 얘기 한번 보죠. 네. 그래서 이게 그래프가 있던데요. 네. 그래프에 보니까 제주 그 제2공항 부지에 네. 땅 거래를 보여주는 게 있는데 갑자기 이게 2015년에 확 올라오고요. 네. 2020년에 또 상당히 올라오는데 네. 2015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2015년 11월에 네. 지금의 예정지가 발표가 됐거든요. 아. 네. 11월 10일 날 발표가 됐는데 네. 발표된 다음에는 거래 제한 지역으로 묶였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죠. 네, 네. 제한 지역 허가 지역으로 다 묶여가지고 됐는데 그러면 2014년하고 15년을 비교해 보면 14년은 대략 한 140건인데 2015년도에는 502건. 아니 네.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은 지금 네. 예정지 발표 이전에 거래가 폭증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건 문제인데요. 네, 2015년도에 발표 이전에 네. 2015년만 유독 몇 배, 평년보다 몇 배의 그 거래 건수를 보였다는 공항에 거죠. 들어가는 게 성산이라고 해서 제주도 네, 동쪽이잖아요. 일출봉 옆에 있습니다. 네네네. 네. 동쪽인데 그럼 거기에 공항이 들어서는 걸 도민들이 다 알았습니까? 전 국민이? 전혀 몰랐습니다. 네. 그러면 알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알 수 국토부? 있는 사람 국토부죠. 국토부만입니까? 아니면 제주도도 포함입니까? 제주도도 그 도지사 그 당시 원희룡 도지사는 자기도 몰랐다. 발표될 때까지 자기도 전날까지도 몰랐다 했는데 그래서 왜 전날 이렇게 깜짝 발표를 하게 됐는지 네. 보통 그런데 예정지를 좀 여러 군데 그 후보지를 발표한 다음에 거기에 주민 수용성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한 다음에 하나를 결정하는 게 맞는데 한 곳을 예전에 이 제주도도 오래전부터 그
만약 공항이 좀 더 필요하다면 어디를 지어야 될 것인지 물색을 해왔습니다. 그 네. 대상지들이 있는데 여기는 전혀 그 검토가 안 됐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원희룡 지사는 이렇게 깜짝 한 곳을 딱 발표하게 된 이유는 투기를 잡기 위했다. 그러니까 투기하지 않도록 그렇게 깜짝 근데 발표를 했다. 아니 발표 직전에 투기가 난리였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갑자기 거래량이 급등했으면 그렇죠. 토지사 입장에서 그걸 모를 수가 없잖아요. 바보가 네. 아니. 그러니까 박근혜 국토부와 원희룡 도지사가 약간 뭐 냄새나 의혹 네.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관련된 저희가 정황들은 있는데 아직 네. 구체적으로 막 그 당시 이제 좀 이 기획부동산 중에 하나의 부동산이 박근혜 정권하고 좀 관계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추적은 하고 있는데 아니 이게 네. 주가 조작이나 이런 부동산 투기가 네. 사실은 범죄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래서 지가 땅을 사놓으면 나중에 굉장히 비싼 값에 보상을 받고 뭐 네. 공항으로 들어가게 되고 네. 그럼 그만큼 세금이 더 나가야 되는 거고 한 사람은 돈 벌고 나머지 국민들은 손해 보고 이런 거잖아요. 네. 와. 그래서 우리 2021년도에 네. 한 제주도의 방송사가 그 국토부 공무원인데 이 공무원이 그 카톡으로 네. 막내한테 뭐 자기 여기, 동생. 막내라고 해서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예. 하여튼 뭐 네, 동창이든 뭐 하여튼 어디 여기가 동아리든 이제 신공항 네. 예정지니까 땅을 사라. 네. 근데 뭐 이런 내용이 알려지면 오빠 잘린다. 뭐 어. 이런 카톡이 밝혀지면서 보도가 됐어요. 예, 보도가 됐고 저희가 고발을 했죠. 고발을 했는데 아직도 수사 결과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네. 몇 년? 2021년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아니 근데 그때 제주 경찰과 검찰은 뭐 하고 있습니까? 제주도 검찰은요. 네. 제주도 검찰 캐비넷은 비어 있다고 보통 그렇습니까? 얘기합니다. 오면 놀러 온다. 잠깐 휴양차 온다. 그런 엊그제까지 개념이고. 검찰총장 하던 이원석 씨도 제주지검장을 했는데 네. 제주 가서 놀았군요. 네. 그 제주도 검찰 캐비넷은 비어 있다. 저희도 고발을 많이 하는데 슬프다. 네. 네, 제대로 수사를 하는 경우를 거의 못 그럼 봤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이 직원에 대해서 뭐 징계하거나 했습니까? 아직 그 수사 결과도 안 나와 있고요. 징계나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근에 아니 언론 보도가 됐으면 도민의 이목이 집중된 거고, 네. 그다음 카톡이 나왔다며요. 뭐 막내야 뭐 네. 어쩌고 네. 나가면 이거 알려주면 안 돼. 네. 증거가 명확하고. 네. 그다음 국토부 직원이 현직 직원이라는 게 있으면 그렇죠? 네. 뭐 이거 수사 못할게요. 그냥 불러서 진술만 받으면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와. 만약 그때 당시 뭐 이런 것들이 수사 결과 뭐 그 사전 정보를 가지고 투기를 했다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 거기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 계획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아마 국토부나 제주도 검찰 차원에서도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무마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산의 공항 부지가 땅 투기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네, 공항을 못 짓게 될까봐 네, 네. 그렇다고 있는 범죄를 덮어요. 그게 그렇다고 국민 부담을 가중시켜요. 더더구나 국토교통부 직원이기 때문에 현직 네. 직원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사업인데 국토교통부 직원이 이제 그 땅 투기를 했다 이렇게 아니, 그 사실이 지가 땅 밝혀지면- 투기한 것만이 아니라 누군지 모르는 그렇죠. 막내한테까지 투기하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거 악질 범죄예요, 되게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 그 다 부의 원천이 부동산인 나라 아닙니까? 뭐 85%, 86%. 뭐 이런데 겨우 집 한 칸 마련해가지고 사는 국민들 가슴이 염장 지르는 거죠. 와. 그런데 제주참여환경연대에서 그 국토부 직원을 고발했는데도 네. 3년 넘어 네. 와, 고발인 조사하고요. 아니요, 그것도 안 했습니다. 정말 네. 제주 경찰에 고발하셨습니까? 예, 경찰과 검찰의 캐비넷은 정말 네. 텅텅 비어 있군요. 아무 네. 일도 안 하고 네. 직무유기죠. 와. 그리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언론 보도에 일단이 나온 거고 네. 그거 말고 또 의심되는 건 많은데 네. 뭐 하나의 뭐 시민사회 단체 입장에서 이걸 다 추적하기는 어렵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땅을 전수조사해서 찾아낸 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땅을 전수조사하면서 찾아낸 거는
아까 말씀드린 2015년도에 미리 그 발표가 나기 전에 이 거래가 급증했다. 네네. 그래프에서 네, 확 네, 올라온 네, 거. 급증했다. 그리고 기획부동산들이 대거 2015년도에 땅을 쪼개기 위해서 팔았다. 네. 그거랑 그러니까 또 기획 부동산이 네. 상당한 면적의 땅을 사고 네. 쪼개서 팔았다면 네. 기획 부동산이 무슨 점장이도 아니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성산 땅을 그렇게 미리 사둔 거는 네. 뭔가 범죄와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 되죠. 네, 합리적이죠? 그리고 이제 네. 그 기획부동산들이 그 발표가 난 다음에는 다 해산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떴다방처럼요. 예, 해산을 해버리는데 그런 것들도 상당히 의심스럽고요. 또 네. 농업회사법인들도 또 같이 쪼개기를 하면서 어. 이게 제주도 차원에서 본다면은 이렇게 뭐 쪼개기 하고 막 이런 게 다 나올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럼요. 뭐 근데 쪼개기 해서 뭐 7일 만에 팔고 뭐 이런 것들이 그 다 기록에 남을 것이고 지적도도 이제 그렇게 바뀌어야 네네. 되잖아요. 그런데 제주도는 그런 것들에 대한 뭐 이게 투기 조짐이 있냐 없냐에 대해서 판단을 전혀 하지 않고 아니 조사를 그 찾아요. 원희룡 지사의 경우에 그렇죠. 도지사로 거듭해서 도민들이 선출해 줬는데 네. 이런 의혹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015년도에 일단 발표하고 난 다음에 그 이전부터 어떤 투기 정황들이나 이런 것들이 보였기 때문에 네네. 어쨌든 도의회에서 제주도한테 이런 투기 정황들이 있는데 뭐 조사할 계획이 있느냐 물어봤더니 증거가 없다. 근데 증거가 없다는 말로 다 끝났어요. 네. 증거가 없고 나는 발표도 몰랐고 네. 예. 무책임한 사람이네요. 네. 또 하나는 국토부와 원희룡 제주도가 땅 투기에 연관됐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은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거고요. 네. 자, 그래서 땅을 산 사람들 네.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주 도민들이 그렇게 땅 투기를 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2,800필지 정도 되는데요. 네네. 2,840필지인데 아까 말씀하신 166만 평의 땅이 거기에 누가 소유를 최종 아. 누가 소유를 하고 있는지 요거를 먼저 살펴봤는데 네. 그 도외 제주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60.2%였습니다. 네. 원래는 다 대부분 도민 땅이었을 거 아닙니까? 원래 다 도민 땅은 아니었겠지만 대부분? 네. 어때요? 근데 성당? 여기 같은 경우 네. 성산 같은 경우는 그 대부분 다 농지이고 네. 예전에는 거래량이 거의 없었던 네. 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농지니까 네. 경제유전 그렇죠. 원칙에 네. 따라서 거기에 살고 있는 도민의 땅이었고 네. 그랬을 텐데. 그래서 그게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2015년도에 기획부동산들이 상당히 여러 군데가 달려들어서 쪼개기를 하면서 그거를 다 외지인들, 도외인들한테 팔았다는 거죠. 주로 서울 사람들 네. 뭐 이런 사람들. 서울 사람도 있는데 네. 좀 재밌는 것은 그 부산 경남과 대구 경북 지역이 서울보다 더 많습니다. 네? 예. 그거는 냄새가 나네요. 그건 네. 이상한 일이잖아요. 네. 아니 왜냐하면 돈의 크기나 네. 인구 수나 네. 그렇죠? 네. 돈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거로 보면 서울이 대구 경북이나 뭐 네, 불경 부산, 이런 네. 데보다 압도적이어야 될 텐데. 근데 서울이 재미있는 적어요? 것은 그 와. 기획부동산들이 대거 이제 몰려들었다고 네네네. 하는데 그 소재지가 원래는 다 이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이쪽에 있는 기획부동산. 아 이건 약간 저 국힘 계열의 그러니까요. 정치와 밀접하게 연관된 네. 대형 범죄 사건 같은데요. 네. 뭐 요즘 명태균 뭐 산업단지 얘기도 예, 있습니다만 그 공항의 입지나 뭐 이런 떨리는 것들이 무섭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와. 저희도 약간 그 관련성 있는 인사도 그 추적하고 있고 한데 그 상당히 그 박근혜 정부와 관계 있는 그런 인물이 그 어쨌든 여기 그 기획부동산에 관계가 있다. 이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든 하여튼 호주머니 뭐 챙기려고 그러고 네. 주변 사람들 챙겨주려고 하는 게 반복되는 이런 행태인데 거죠. 제주공항에서도 그게 보여지고 있고 네. 와 특히 좀 소름 끼치는 대목이 서울 사람보다 TK나 PK 지역 사람들이 제주 제2공항 부지를 더 많이 샀다. 네. 기획부동산도 그 동네였다. 네. 이거는 뭐 누가 뭐래도 무조건 수사해야 될 건데요. 네, 이 수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도 이게 의심이 풀리지 않거든요. 네, 네. 왜 이게 그 유독 그
이 경상도 지역에 그러니까요. 그런 기획부동산들이 대거 이 제2공항 예정지 발표를 앞두고 제주도로 이제 진출을 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발표 나자마자 다 해산을 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 해산을 해버린 그 이유는 뭐 증거인멸이죠. 네. 뭐 그 법인에 대한 뭐 수사나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요거는 좀 추가로 이후에 더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야, 그러니까 사실은 어마어마한 뭐랄까 부패 세력, 네. 그다음에 네트워크 카르텔이 강고한 부패 세력과 싸우시는 건데 제주 참여 환경연대는 지금 상근 대표님하고 상근하시는 분이 몇 분입니까? 네, 사실은 둘입니다. 두 분? 예. 국장님, 대표님. 예, 예. 와,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는 네. 대한민국과의 싸움이기도 하잖아요. 이게 네, 어떤 그렇죠. 면에서요. 네. 와, 회원가입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제주 참여 환경연대 그 포털에서 검색하셔서요, 들어가셔서 뭐 안내가 있을 테니까 한 달에 10,000원, 5,000원이라도 참여해 주시면 정말 힘 얻어서 더 싸우실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알게 된 게 제주 참여 환경연대 덕분인데, 저 이제 하여튼 문제는 확인했어요, 지금요. 뭐 유력한 정황들이 반복되고 있고,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래프로 보든 뭐로 보든 다 나왔는데 네.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일단 네. 제2공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2공항은 일단은 지금은 이제 기본 계획 고시가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제 환경영향평가 단계로 들어서는데요. 사실 환경영향평가 단계로 들어선다는 것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이거 사업 자체를 근본적으로 이제 멈추기는 어렵기 때문에 제주도민들은 계속 주민투표를 요구해 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오히려 뭐 반대하는 분들, 찬성하는 분들도 주민투표를 요구를 하고 계세요. 어쨌든 이걸 막 갈등이 계속 제주도 내에서 그러니까요. 딱 나눠져 가지고 갈등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 도민이 이렇게 결정을 하면은 그것이 어쨌든 좀 반발도 있을 수 있겠지만 도민이 직접 결정한 것을 가지고 그걸 부정하기는 또 어렵거든요. 네. 민주주의 네, 네.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제대로 결정됐다면, 그럼 그거의 가장 좋은 방법은 주민투표다. 그래, 주민투표는 누가 붙일 수 있습니까? 주민투표는 국토부 장관이 아,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국토부 장관이잖아요. 네, 그렇죠. 원희룡 장관의 후임이고 네, 쉽진 않겠네요. 네. 그래서 오영훈 지사한테 일단은 그거 오영훈 지사가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 네, 그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도지사의 입장이 중요하겠네요. 그러니까 도지사는 그것을 어쨌든 도민들이 70%가 이거 주민투표로 결정하자 이런 네. 의사를 보였으면, 그건 계속 여러 차례 여론조사에서 변함이 없거든요. 네네. 그러면 도지사가 국토부 장관한테 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일단은 뭐 국토부 장관이 그것을 받아들이든 아니면 안 받아들이든. 그렇죠. 네. 근데 도지사한테 국토부 장관한테 요청을 해라 이렇게 네. 하면 도지사는 뭐라고 하냐면 해봐도 안 된다. 아니 그건 해본 다음에 얘기죠. 해봐도 안 된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공항 제주도 내 건설업체는 참여하게 해달라. 뭐 이런 공문을 보내면서. 그러니까 이 오영훈 지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정확히 드러나는 건데, 네. 어쨌든 그 지금의 이제 국토부가 뭐 들어줄 리는 없겠지만 어쨌든 도민의 그런 의사로 이렇게 결정할 수 있도록, 그래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고, 뭐 만약 사업을 하게 되더라도 그런 갈등이 그래도 어느 정도 관리가 된 상태에서 추진을 해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전 그 이전에 제주 제2공항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에 대한 도내 또 도외 논란이 있겠지만 네. 부지 자체가 땅 투기 투성이라면 이건 사업 자체가 오염됐으니까 그렇죠. 무조건 중단하는 게 맞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2공항이 들어서면 땅 투기한 사람들만 만세 부르는 판이면 네. 도민과 국민은 바본가? 네. 아니, 이런 반발감이 생겨서 그렇죠.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 지금 뭐 대부분의 큰 국책 사업이나 이런 데서 투기가 발견되면 저는 이거 멈춰야죠. 바로 멈춰야 된다고 네, 보거든요. 브레이크 밟아야죠. 근데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투기가 그래서 계속 반복된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부동산 생각하는데요. 불패 신화를 만들어 온 그렇죠. 거군요, 대한민국이. 네, 네. 유치하게도. 그렇죠. 이 사업 자체를
중단해버려야 그럼요. 그런 몇몇만 그냥 꼬리 자르기식으로 처벌받고 그러면 결국 대다수의 투기 세력들은 돈을 벌고 정치인들도 거기에 맞닿아 있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어쨌든 몇몇만 처벌해가지고 지나간다고 하면은 계속 반복될 것이다. 아니 대한민국은 다이나믹 코리아니까 여태까지 없어도 앞으로 제2공항이 하나의 시발점이 돼서 땅 투기꾼만 배불리는 국책 사업은 안 한다. 네. 오염되면 멈춘다. 대통령이 어떨 때 공정과 상식 얘기한 적도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대통령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이런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역시 시민들의 힘이고 구독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또 오늘 방송을 주변에도 좀 알려주세요. 우리가 제주 덕분에 힐링됐다. 너무너무 정말 일도 힘들고 그런데 제주 가서 2박 3일 있는 동안 그래도 좀 숨통 좀 트이고 왔다라는 국민들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과 함께 우리가 제주를 지키고 정말 개발하더라도 합리적인 개발, 본때 있는 개발을 해야지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오랜 시간 인터뷰도 응해주셔서 감사하고 게다가 멀리 제주에서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한데 제2공항만이 아니라 또 제주에 여러 현안도 있을 거 아닙니까? 한두 가지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함께 알았으면 좋은 현안들 있다면. 네. 어쨌든 지금 제주도의 가장 큰 현안이 이 제2공항이고요. 최근에는 이 한화라는 기업이 여러 군데에서 위성 산업이라든지 한화가 상당히 이 군수 산업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주도에 위성 발사 기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또 리조트도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오영훈 지사가 그런 것들을 특혜적으로 지금 계속 해주고 있다는 거죠. 한화에만 특정 기업에만. 네, 특정 기업에만. 그래서 이 문제도 이제 큰 문제고 또 제주도는 곶자왈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네. 곶자왈은 화산 활동으로 인해서 용암이 흘러가면서 만들어진 제주만에 있는 지형인데 그런 데를 경계를 만드는데 축소하려고 하고 있어서 실은 저는 약간 지금 도지사가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민주당에다가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이런 민주당 부분들 얘기해야죠. 제주도의 전 민주당이 정말 도민들이 지금 도의원들도 다 민주당 소속이고 국회의원도 도지사도 그렇죠. 국회의원도 다 민주당이죠. 3명이 다 네. 민주당입니다. 도지사도 민주당인데 결국 여기에 도민들이 지금 현재 이제 제주도에서 펼쳐지는 사실 도지사가 중심이 돼가지고 제2공항 안 된다 하면은 국토교통부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민주당에다가 이렇게 지금 제주도가 망가지고 투기가 이렇게 판치는 그리고 계속해서 개발하려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정책들이 추진되는데 이걸 그냥 놔둘 것이냐? 네. 저는 제주 민주당 차원에서 제주도당이나 이를 통해 가지고 오영훈 지사한테 좀 이런 방향으로 가서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떤 제주도에 대한 정책적인 그런 방향들 이런 것들도 민주당 자체 정책적으로 좀 검토를 해가지고 그럼요. 그래야죠. 네, 그리고 도민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주도를 다 아끼시잖아요. 그럼요. 망가지지 그리고 않게. 오영훈 지사는 제 머릿속에 남아 있는 게 국회의원 하셨죠 이번에. 네. 국회의원 할 때 이낙연 씨 비서실장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의심되는데 그런 의심 받기 싫어서라도 도민의 뜻을 쫓아서 대화는 좀 합니까 도지사하고 제주참여환경연대하고? 저희는 전혀 지금 저희가 도지사가 만나자고 하지도 않습니까? 네, 고발을 자주 해가지고요. 그럴수록 더 만나야죠. 그렇죠. 밥도 먹고 밥을 어디 이상한 리조트 가서 접대받을 게 아니라 그냥 자장면 같은 거 먹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없습니까? 네. 와, 오영훈 지사 이름을 자꾸 기억하게 되고 부르게 되는데 도지사가 잘하면 지역이 바뀝니다. 그리고 지역도 지킬 수 있고 명심해 주시고요.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또 당원인 분들도 그런 좋은 의미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제주에서 애써 주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애써 주시고요.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주 참여 환경연대 홍영철 대표와의 인터뷰였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홍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00만 원, 300만 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모든 게 엉망으로 치닫는 듯한 세상입니다마는 스스로 아름다워지는 데에 경연쩍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